기가 막힌 진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모 씨, 이모 씨 그 피해자들이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절도죄로 모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아니죠. 정말 더 황당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남편, 별거 중인, 철원에 있는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잖아요. 네.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려는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지인, 지금 사망한 지인을 철원에 데리고 가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편을 협박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위자료도 받아내는 의도를 가지고. 예.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해를 한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경찰에서 저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냥 어디 가서 친구가 뭐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가지러 가져왔는데 그걸 절도죄로 몰리게 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댔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남편과 이혼을 위해서 이 여성분을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혼해서 좋은 어떤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황당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 이제 사망하신 이 피해자 같은 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지적 장애나 이런 장애가 증명된 건 없습니다. 이분이 사망하신 분이.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약간 조금 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언니로 잘 따랐다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살해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계속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계속 10년 동안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것 때문에 부탁을 들어줘서 남편과의 관계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막으로 나왔던 청부 통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을 통하게 성관계를 맺도록 청부했다 이런 거잖아요. 아, 말이 좀 어렵네요. 참 별의별 일이 세상 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져 저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지금 이혼 소송이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지금 자기랑 사이가 안 좋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이혼을 어떻게 보면 협상 중인 부인이 친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한다고 그 남자가 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사실 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아니겠어요? 네. 물론 뭐 진짜 청부 통정을 했는지 아니면 살인한 부인의 일방적인 진술인지까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모두 그 A 씨라는 여성 살해당한 생매장 당한 여성도 지금 사망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그 매장 작업에 참여했던 남편도 지금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진술은 피의자 이 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통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통정을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그 두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내가 시킨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 부인, 그 부인의 지금 진술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뭐 청부 통정으로 의한 것이건 아니면 애초에 이 사건 처음 벌어졌을 때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절도죄 누명 쓴 거에 대한 안갚음이든지 간에 이 살인 사건의 동기로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희한한 어떤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범인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어쨌든 이렇게 생매장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 둘러매고 갈 때 그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살아있는 채로 이제 사실 끔찍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랑 그리고 약간의 죽어 있을 때 이렇게 처벌이 좀 많이 달라집니까? 살아있을 때 매장을 하면 그 매장행위 자체가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있는 시신을 매장했을 경우에는 사체유기입니다. 그것만 보면 왜 아들이 근데 살아있다고 숨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지? 그냥 나는 시신인 줄 알고 묻었어요 라고 하면 사체유기로 끝날 거 아니야? 왜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죽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언제 죽었는데 얘기가 나오면 차 안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그게 살인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죽어있는 사람을 매장했다고 하게 되면 차에서 죽는 행위에 죽이는 행위에 대한 살인, 매장에 대한 사체에게 두 개가 되는데 매장과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살인 하나로 끝나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게 실체적 진실을 밝힌 거라고 뭐 생각은 되지만 뭐 특별히 본인이 뭐 살인의 어떤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제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는 저는 뭐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참 이거 황당한 일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영학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부인을 맞아요. 의붓 아버지에게 성관계를 시키도록 했다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었으니까 이 흉측한 일들이 참 이게 방법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뭐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이영학 사건과 좀 비슷하다고 하면 자녀를 이용했잖아요. 또. 예. 이영학도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했었고 지금 네.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했었고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아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혼 소중인 아내가 그 지금 사망하신 그분 피해자가 성관계한 걸 얘기하고 다닌다. 예.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신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도와줬을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모란시장이라고 성남에 있는 시장에서 무슨 공연을 이제 시장이 열릴 때마다 공연을 하나 봐요.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3, 4월 공연 끝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친해지게 됐고 그게 10년이란 관계를 유지하면서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사망의 원인을 보면 죽인 그분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차를 사고 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예. 그걸 거절당한 거죠. 예. 두 번째는 동거남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훔쳐오다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갔다 온 걸 얘기해달라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쌓인 거예요, 원한이.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요청했던 걸 그전엔 잘 들어주다가 최근에 돼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직 그것을 내가 시킨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 부인, 그 부인의 지금 진술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뭐 첨부통중을 의한 것이건 아니면 애초에 이 사건 처음 벌거졌을 때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절도죄 누명 쓴 거에 대한 안각품이든지 간에 이 살인사건의 동기로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희한한 어떤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범인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어쨌든 이렇게 생매장을 사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런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 둘러매고 갈 때 그 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살아있는 채로 이제 사실 끔찍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랑 그리고 약간의 죽어 있을 때 이렇게 처벌이 좀 많이 달라집니까? 살아있을 때 매장을 하면 그 매장행위 자체가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있는 시신을 매장했을 경우에는 사체 유기입니다. 그것만 보면 왜 아들이 근데 살아있다고 숨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지? 그냥 나는 시신인 줄 알고 묻었어요 라고 하면 사체 유기로 끝날 거 아니야? 왜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죽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언제 죽었는데 얘기가 나오면 차 안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그게 살인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죽어있는 사람을 매장했다고 하게 되면 차에서 죽는 행위에 죽인 행위에 대한 살인, 매장에 대한 사체에게 두 개가 되는데 매장과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살인 하나로 끝나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게 실체적 진실을 밝힌 거라고 뭐 생각은 되지만 뭐 특별히 본인이 뭐 살인의 어떤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제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는 저는 뭐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참 이거 황당한 일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영학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부인을 의붓 아버지에게 성관계를 시키도록 했다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었으니까 이 흉측한 일들이 참 이게 방법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또 한 가지 이영학 사건과 좀 비슷하다고 하면 자녀를 이용했잖아요. 이영학도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했었고 지금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했었고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저기 자막으로 나왔던 청부 통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을 통하게 성관계를 맺도록 청부했다 이런 거잖아요. 말이 좀 어렵네요. 참 별의별 일이 세상 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이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지금 자기랑 사이가 안 좋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이혼을 어떻게 보면 협상 중인 부인이 친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한다고 그 남자가 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사실 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아니겠어요? 물론 뭐 진짜 청부 통지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살인한 그
부인의 일방적인 진술인지까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근데 어쨌든 그 두 되겠지만, 사람이 모두 예. 그 A 씨라는 여성 살해당한 생매장 당한 여성도 지금 사망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그 매장 작업에 참여했던 남편도 지금 죽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오일하게 유일한 진술은 그렇죠. 피의자 이 여성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통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통정을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그 두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없어. 경찰에서 저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냥 어디 가서 친구가 뭐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가지러 가져왔는데 그걸 절도죄로 몰리게 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댔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남편과 이혼을 위해서 이 여성분을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혼해서 좋은 어떤 유리한 어떤 판결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요. 황당한 것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 이제 사망하신 이 피해자 같은 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지적 장애나 이런 장애가 증명된 건 없습니다. 이분이 사망하신 분이.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약간 조금 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언니로 잘 따랐다고 하면 아마 이제 그 살해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계속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계속 10년 동안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것 때문에 부탁을 들어줘서 남편과의 관계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힌 진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모 씨, 이모 씨 그 피해자들이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절도죄로 모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아니죠. 정말 더 황당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남편, 별거 중인, 철원에 있는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잖아요. 네.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려는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지인, 지금 사망한 지인을 철원에 데리고 가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편을 협박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위자료도 받아내는 의도를 가지고. 예.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해를 한 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